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린 매직 서커스 유랑단. 임 찾아 꿈을 찾아 떠나간다우. 동네집 계집아이 함께 간다면 천리만길 발자국에 꽃이 피리라. 네, 이게 처음 들어보는 시그널이 나와서요. 뭔가 하실 텐데 매주 화요일에는 원래 정치권의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기자단 대신해서 특집 불사조 유랑단으로 꾸려집니다.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정말 예능감이 있을까? 저는 막 걱정이 벌써 되는데 네. 이 청취율 좀 올려보려고 제작진이 기획했다가 아, 그래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한번 그래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청취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네. 간혹 오는 게스트에게 묻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업의 영업 실적을 비정규직 사원에게 책임을 묻겠다. 야. 이런 KBS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비정규예요, 이 사람아. 요즘 다 비정규야. 아, 제가 근데 진짜 만나고 네. 싶었던 분이라서 네. 이렇게 뵈니 너무 영광스럽고. 저 오늘 아침에 이 네. 방송 오기 전에 TV에서 네네. 재밌는 논평을 듣다가 왔는데 예. 여기서 또 실물을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도 최영창 기자님의 명성을 방송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괜찮다. 첫 만남에 영광을 느낍니다. 네,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훈훈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본격 시사 예능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자, 두 분 다 정치평론과 성대모사가 동시에 가능하다. 최 기자님, 예, 예. 몇 명 가능해요? 몇 명? 아, 뭐 전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올라가니까 오. 뭐 대여섯 명 다 된다고 보는데요. 대여섯 명.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취미 생활이 그러니까 네. 정치인 보면은 그 연설 따라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어유, 그런 거 희극인이 되실 하느라고. 분이 기자가 되셨네? 아니 그 정도 수준은 네, 아니에요. 아마추어 수준에서. 예, 예. 그래서 뭐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뭐 괜히 좀 따라해 보곤 합니다. 우리 김평론가님은 늘 반듯한 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네. 가능해요? 반듯한 것만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사적으로 못 봐서 그렇구나. 아,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네. 가끔씩 또 성대모사를 하고 있고 그렇구나. 예, 제작진 분들이 옆구리 찔러가면서 어어. 간혹 시키시기도 합니다. 이게 딱 이 여러 프로를 봐야 되는데 보도 전문 채널에서만 보니까 최근에는 좀 이미지의 변신을 위해서 자제하고 있었는데 아, 네. 더 시키시고 계시네요. 예, 하지만 오늘 우리 네. 제작진은 청취율은 몽땅 두 분에게 덮어 씌울 예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요 코너 들으시면서요. 성대모사를 더 잘한 패널을 뽑아주세요. 잔인하지만 재밌는 게 오디션 아니겠어요? 누가 1등 누가 2등인지 오늘 가름이 나겠습니다. 최영창 기자가 잘했는지 김수민 평론가가 잘했는지 문자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너 마지막에 투표 집계해서 승자 발표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참여하신 분께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작 하나씩 들어볼까요? 뭐 그래도 최 기자님. 아직은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으로 한번 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비비를 또 예.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이제 대변인 말이 있길래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해서 좀 한번 좋아요. 물꼬를 네. 터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구한 예비비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조속히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럴듯한데? 김승희 평론가님.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8점. 8점. 예, 제 기준에서는 7점 넣으면 아주 우수하다. 이거 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듯했어요. 8.5, 8.5. 8.5. 아, 네. 예. 왜냐면 후하다. 이제 예, 저도 도마 위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자, 김수민 네. 평론가님의 대표작은요? 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아 빠르게 가. 좋다. 아, 대통령님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좀 쏴주십시오. 이야, 오늘 갑자기 프로그램의 품격이 확 높아지는 게. 아, 제가 예.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죄송합니다. 이거는 클론의 습격입니다. 야, 이거 3시간 50분으로 터서 아닙니다. 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을 비공개였잖아요. 네. 여기서 라이브로 구성해도 되겠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자, 두 분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성대모사를 들으니까 자, 어제 오늘 청와대 예비비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또 이슈로 논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신용현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처리하기로 했는데 내일 임시국무회의로 미뤄졌다.
신 대변인은 이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눈 사안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왜 미뤄졌고 과연 내일 이후 순조로울 것인가? 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지금 보도대로 보면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안보 이러면은 주로 국방 이런 외교 이런 부분만 네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치안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행정안전부가 좀 그렇죠, 통과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행안부는 좀 건너뛰었던 건 아닌가. 행안부에서도 볼 게 있으면 좀 꼼꼼히만 보겠다. 그래서 뭐 이걸 뭐 틀어봤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 좀 하루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좀 살펴보겠다 이런 거고 어쨌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협조하라고 네네. 발언이 나온 이상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보통은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한 주를 그 주재하고 그 다음 네네. 주는 총리가 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오늘은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였잖아요. 네. 대통령이 땅땅땅 치면서 하기가 조금 싫진 않았을까 이런 내심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또 속내를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임시국무회의 열면 아마 대통령이 하지 않고 아마 총리가 할 겁니다. 그러면 김부겸 총리에게 이제 넘기는 걸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처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지금 윤 당선인 네. 내일 정말 처리해 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금액에 대한 약간의 또 차이도 있어요. 그럼 한 라인이 있다 치고 문 대통령하고 이미 만났으니까 전화를 거셔야죠. 문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496억 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300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일단 그 360억 원 정도로 해서 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협조를 하겠다. 야, 이거 두 분의 육성을 실제로 듣는 듯한. 이거 괜찮네요. 이 코너 좀 살려봐야 되겠다. 자, 문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이전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 그런데 이제 496억을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었고 초기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는 뭐 한 300에서 350억 내외가 우선 처리될 것 같다. 자, 그런데 또 이 새롭게 제기된 고층 건물 문제가 있다고 해요. 김평론가님, 이건 어떤 문제예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집무실 이전 비용 같은 경우 합참 건물 이전 소요 네. 비용이 이제 118억 원 그것을 좀 빼고 그렇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호 문제하고 고층 건물 문제 이건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네. 이게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던 거죠. 네네. 근데 아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네네. 뭐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이사 비용만 있고 뭐 경호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실무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건 또 빠져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과 그 이철희 수석 간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다 좀 사안들은 다른 것 같아요. 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코너야 그러실 텐데 지금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특집 불사조 유랑단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내홍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이게 여당 출입이시니까. 네. 아직 여당 출입이 한 달여 남았나요? 네. 그다음에 야당 출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 실제로. 실제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송 전 대표 출마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이수진 의원 정도인데 흔쾌히 근데 그분들도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 송 전 대표가 그나마도 나가겠다고도 하니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선에서 진 그 대표가 무슨 명분이 있다고 곧바로 큰 선거를 나오냐. 이게 가장 큰 핵심 이런 기류가 현재 큰 상태입니다. 자, 김민석 의원도 날선 발언을 했는데 네. 자, 김수민 평론가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일부에서도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아니 저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만한 인물이 없다 해서 차출된 게 결국 송영길 전 대표 정도인데
지금 더 큰 인물이 못 오게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속내가 뭐예요? 이렇게 여기 얘기하는. 좀 여러 가지 차원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발하는 의원들 몇 면을 잘 살펴보면 네.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네네. 86세대 의원들입니다. 다 같은 동지들이잖아요. 네,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럼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86 용태론을 꺼냈을 때 두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네. 한쪽은 그래도 용태를 할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장에는 하기 싫더라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네.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하기 싫은 마음. 예, 저 사람이 뭔데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를 해버리나. 더 할 일이 많은데. 네, 억하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86 용태론의 정확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태를 해야 된다라는 기류, 사회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 놓고는 본인은 서울시장에 또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네네네. 억하심정이 다시 불거지는 측면이 있다. 억하심정. 예, 그리고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연령이나 세대의 문제를 떠나서 또 서울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전해지고 있는 얘기가 민주당의 특히 지방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데 송영길 대표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정권 심판 여론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고 네. 또 서울 지역의 부동산 민심이나 이런 것들 더 자극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반발 이런 것도 같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최 기자님. 예. 요 관련해서 좀 취재된 내용이 있어요? 예, 뭐 누가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짜 속마음을 이제 제가 전에 들은 건 아니지만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86그룹이 스타를 만들진 않았다. 그러니까 전대협 등 이제 그룹을 중심으로 뭉쳐서 예를 들어 당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걸 출마할 때 순번을 정했다는 거예요. 항상 실제로? 우선순위는 이제 이의영 대표였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대 활동 세대는 아니지만 송영길 대표도 이 생물학적 86 세대고 네네네. 또 86 중에 가장 먼저 당 대표를 거머쥐었어요. 이것 때문에 약간 86 그룹들의 시기와 질투 견제가 있고 또 대선 국면에서 몸을 좀 희생하면서 이재명 후보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 도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이상하게 2030 여성 팬덤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시기 질투적 것도 있다는 시기 질투다? 모 의원의 네. 전언이 있었고요. 아, 모 의원의 전언. 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86세대를 이제 이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아도 네. 밖에서 볼 때는 송영길 대표도 86이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 다음 당대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86세대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갔다가 참패를 해봐라 이러면은 86 다 나가라는 얘기가 이제 더 물밀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통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뭐 당 대표도 좀 해보고 이제 우리가 으쌰으쌰 당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 그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 속마음 성대모사 됩니까? 가능합니다. 네. 참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막겠다고 하는 분들은 과연 도대체 당을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 송영길은 반드시 제가 저 혼자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어려운 판에 제가 나서겠다고 차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입장이 자, 나왔습니다. 요거 약간 지금 김수희 평론가 네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닙니다. 네. 몇 점입니까? 공격 포인트 드릴게요. 저하고 조금 어프로치가 달라가지고 조금 몸이 저는 예를 달라졌다. 들면 이제 저도 송영길 전 대표 뭐 연습을 많이는 안 했지만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쪽이 약간 그냥, 과장은 하지만 약간 Z 발음이나요. 억양을 강조하고. 예,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요 약간 비슷한 목소리가 그 당은 다르지만 네.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정말이네요. 설성 이것을 조금 더 두텁게 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 이거는 가까워지지 않나. 전문화된 코너를 만들 수밖에 없네. 또 비슷한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네요. 듣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는 목소리인데 이분이 아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해도 당선 가능성이 과연 얼마냐 이게 문제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패를 하면 안 나가니만 못한 상황이 됩니다. 또 뭐 지더라도 분패를 하면 석패를 하면 그래도 잘 싸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고 만약 이재명 고문이 함께 선거운동을 띄워준다면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쉽지 않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는 게 입장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소환하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대선에서도 확인됐듯이 지방선거도 또 부동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소위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분들, 뭐 거론된 여러분들 있지만은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본인만의 소신이나 뭐 정책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오세훈 시장, 현 시장과 맞서 토론할 때 밀리지 않고 피력할 수 있냐. 이게 송영길 전 대표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제 보좌진들이든 당직자들이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 오세훈 후보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고문이 좀 도와주면은 이제 이재명 고문이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2030 여성들 갑자기 팬층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띄워주면은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은데 그분들을 투표장에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송 전 대표를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전략이다. 예. 자, 그러면은 김수인 평론가가 지금 전망을 하시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결국 나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당내 경선이 어느 정도로 치열해질 거냐에 따라 네네. 크게 달라질 것 누가 같은데. 더 나오느냐 이런 예, 문제도 근데 있겠고. 저는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 승산을 높이려면 이대로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다른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붙어줘야 된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송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해도 그런 치열한 경선을 통과를 해야 승산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엔 두 가지 캐릭터가 더 필요하다고 네네.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필적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중량감을 갖고 있는 다선 중진급 의원 네. 출신이라든지 이쪽에 출마, 누가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는 좀 그래도 신선도는 또 거꾸로 살아있는 네네. 이런 신인의 도전. 본인? 저는 당 적이 김수경가 없습니다. 본인을 지금 강추하는 당 거예요?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갑자기 꺾기도를 하시면 김수 민주당 이렇게 꺾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당 적이 없습니다. 네, 당적이 없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흥행이 되어야 서울에서 지난 대선 때 열세를 딛고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괜찮네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당 대표급은 나왔고 그보다 더 중량감 있는, 예를 들면 대선 주자급 네. 혹은 그보다 더 젊고 경험은 없더라도 혁신적인 참신한 이미지, 네, 이 두 캐릭터가 합쳐져야 조합이 흥행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최 기자님. 네. 이 와중에 이재명 고문이 뭐 제명인의 마을 이장이 됐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 이 제명인의 마을이 뭐고 이장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포털 사이트 팬카페인데요. 네. 오늘 들어가 봤더니 벌써 회원 수가 19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고, 이게 아이돌급 인기라고 좀 실감이 되는 게 뭐 아이돌 카페에서나 볼 수 있던 팬 아트, 뭐 굿즈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지고 정말?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제명인의 마을이다 보니까 또 마을이면 또 마을 대표는 이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고문이 이장이라고 소개를 했고 자기가 그 팬카페에다가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활발히 소통을 진행하는데, 이 고문이 지금 뭐뭐잖아 뭐 이런 그 말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이제 지방 낙선 인사도 다닌다고 하거든요. 슬슬 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약간 특성이 있어요, 요즘 정치가. 왜냐하면 선거에서 석패한 경우에 뭔가 팬덤이 있어. 과거에 홍준표 의원 생각나시잖아요. 그 청년의 꿈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아주 단답형으로 답을 하면서 청년층의 인기를 모았는데, 제명인의 마을, 이거 한번 또 어떻게 가나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경기지사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최 기자님, 예. 먼저 9분 성대모사도 되는 거죠? 예, 제가 점점 자신감이 좀 왜 그래? 저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못하면 저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지금 아슬아슬해요. 김동연. 이거 어려운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맞아, 쉽지 않아요. 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한가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자리에 와서 2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이주영 PD는 정말 냉정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근데 이 어투는 저는 굉장히 잘 살렸다. 어투는 잘 살렸다. 예, 그리고 이거를 최초에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초에? 예, 저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방송가에 윤석열 당선인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는데 네. 저 같은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KBS 라디오에서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1호 성대모사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선점이 중요하구나. 예, 그렇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선점한 최 기자님도 굉장히 전망이 밝다. 잘 되시길 여기 응원해야겠네요. 우리 김동연 우리가 왜냐면 후보가. 계속 잘 돼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돼야 성대모사도 따라가는 거지. 제가 저기 이재명 후보가 잘 안 됐거든요. 성대모사가. 네네. 저분이 되면 내가 대통령 성대모사는 잘 못하는 건데 약간 이런 불안감이 네네네. 사실 없진 않았는데. 아주 사심이 있네요. 선거에. 특정 아닙니다. 정치인이 네네. 잘 돼야 나의 유불리가 있다. 저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최영찬 기자님이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성대모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면 나도 뭐 유승민 전 의원 성대모사를 그게 쉽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연습을 꽤 해봤어요. 유승민 전 해봤어요. 의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계속 않죠. 하면은 딴 사람 목소리가 나요.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자꾸 딴 그러면 사람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뜨는 새롭게 김은혜 전 대변인 하세요. 김은혜 전 대변인 해보시고. 자, 지금 뭐 그 외에 김은혜 의원이 사퇴를 했고 지금 나가죠. 김수민 평론가님 경기지사의 판세, 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대 김은혜 전 대변인 현 의원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네, 심지어 토론 직후에 실랑이까지 벌일 맞아요. 정도여서 혹시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소위 윤핵관 그룹이 김은혜 의원을 밀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냐. 주저앉히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거꾸로 유승민 전 의원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통 보수층이나 당 내에서 유승민 비토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이 최대한 전선을 넓게 짜서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기려면 이제 과거의 친박 플러스 친윤까지 해서 전선을 광범위하게 짜야 돼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들어와 버림으로써 유승민 비토 그룹의 표가 오히려 분산되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차의 레이스로 비유를 하면 김은혜 의원이 막 추격을 시작합니다. 추격전을. 시작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 나가는데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심재철 차에 받아버리고 아이고. 그다음에 강용석 차에 받아버리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리드만 안 뺏기면 네네. 오히려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좋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이것도 유승민 전 의원 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꼭 악재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F1 카레이싱에 비유한 아주 박진감 있는 흥미진진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 김은혜 의원을 뭐 직간접적으로 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출입한 당이 아니어도 네. 이렇게 나이스한 의원이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호감형이고 네네. 척진분도 없고 굉장히 사람한테 잘해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을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제 선거에서 다수의 뭐 유권자들한테까지 미치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경기도 지역 의원들을 좀 자기 쪽으로 포섭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러면은 경기도의 판이 요동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의외의 격전지가 돼버렸어요. 양당 격전지가 아니에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TK를 고수하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와중인데 대구가 지금 뜨거운데 최 기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구는 근데 지금 너무 홍준표 의원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뭐 여론조사도 있어서 정말? 예,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데 유영아 변호사의 힘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다. 네, 근데 그런 말은 그렇게 됐지만은 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대구 전체 정가 유권자들한테 아직까지 영향을 그렇게 미칠까라는 좀 의문부원이 있고 네. 그렇다고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완전 척을 지거나 그런 사이는 또 아니긴 합니다. 물론 출당을 유승민 전 시키긴 했지만. 의원하고는 다른 이미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뭐 그분 친박 입장에서는 홍준표 무조건 안 돼 또 이런 건 아니어서 뭐 경선을 이렇게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홍준표 의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야, 김수민 평론가님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베베 꼬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여기서 그렇게 유영아 변호사의 출마가 악재는 아니다. 유승민 전 의원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악재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강성 친박 지지층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 범친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를 하는데 이때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홍준표 의원을 친박보다는 그래도 홍 의원이 낫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지난 경선 때 있었던 꼬준표. 네, 홍준표가 꼬준표예요. 예, 이렇게 해도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유영하 변호사의 도전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치명적으로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볼 수 있다. 더 볼 수도 있다. 네. 야, 그래요. 야, 대단합니다. 야, 오늘 시간이 너무 훅 가버렸네요. 자, 오늘 성대모사의 투표 결과. 0.73%포인트 차이가. 이야, 박빙이네요. 최형창 기자 승. 네. 근데 요거는 아까 선점 효과하고 네네. 더 기회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했다는 거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는 제가 더 공정하게 기회를 양분해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제 실력을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 투표 앞으로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그냥 불사조 유랑단이 그냥 고정이 될 분위기가 됐네요. 자, 최영찬 기자에게 투표해 주신 8438, 3487, 3429, 8874, 3288님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불사조 유랑단.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